네, 본격적으로 특징 종목들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짧은 거래일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일단 주력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주력주 안에서 조금 비중 확대 내지는 비중 축소의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고 차트 모습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이제 3주째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되실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 자체도 부담스럽죠. 17,000선 언저리에서 강한 돌파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차트 모습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지금 현물 차트를 모습을 보시게 되면 15,000선 지금 중심으로 두고 그 공방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그 연동관계 그 지표들이나 차트들은 좋은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런데 과연 연말 앞두고 강한 슈팅 돌파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 단지 패드워치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그 금리 인하의 좀 우호적인 요소들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한다 그랬다가 연준에서는 3번 금리 인하한다 그랬다가 지금 6번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1월에 랠리가 좀 지속되려면 초반 정도까지 저는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투심 반영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국내 증시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넘어와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2600선이 좀 힘들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2600선에서도 지금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 종목의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형성되었던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늘도 이제 가는 종목 쪽인데 늘 종목에 이제 선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급을 좀 드렸고 단지 조금 더 낙폭과대에 있었던 아직은 조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섹터들로 수급의 이동이 조금 포착되고 있지 않느냐. 배당기일인데요. 지금 이틀 뒤에 또 배당락이고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시장이 우호적이긴 한데 시장 자체도 고점 상단에서 좀 눈치 보기는 하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은 누가 시장의 주도주 안에서 과대 낙폭을 잡고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싸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큰 덕미의 이런 전략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종목별로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제 3주째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제약바이오를 가장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역시나 주도주 안에서는 지금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답이 없어요. 2개밖에. 근데 저는 오늘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파트에 좀 수급 변화가 있어서 오늘 신재생 세 섹터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최근에 계속 그래도 시세가 나고 있는 대형주 쪽이 아무래도 이쪽일 것 같아서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시고 신재생 섹터까지 오늘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또 대형주들도 좀 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종목별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한 줄 평과 전략은 어떠실까요? 네, 우선은 제약바이오는 주력 종목의 휘날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주력 종목들이 어떤 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주력 종목이라고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 삼자병, 신약, ADC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종목들 이 시간에 추천도 해보고 좀 낙폭과대 종목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그 주력 종목 안에서 휘날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좀 어떻게 한 줄 평을 주실까요?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한 줄 평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별화의 신호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선별화의 신호탄 어떤 종목들 어떤 기준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선별화가 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그럼 신재생 섹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떨까요? 네, 신재생도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원전이 좀 먼저 부각될 줄 알았는데 뒤에 스페셜 원 전략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수소가 먼저 왔구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수소 쪽 오랜만에 또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내년부터 바로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또 열리게 되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지난주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추천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2주 정도 됐는데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반도체 안에서는 그 선별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선별화로 끌고 갈 종목들을 택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는 이제 먼저 갔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JP 모건 이슈를 등에 업고 시세가 분출되기는 합니다. 물론 오늘 강렬한 그 시세 분출은 레고킨 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갭 상승으로 24%까지 떠서 지금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숨에 64,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그 주도주가 비만 치료제에서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ADC 쪽이었는데 ADC 상대적으로 레고코인 바이오보다는 알티오젠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티오젠이 부담스러우니까 고점 상단에 가니까 레고코인 바이오가 오늘 뉴스플로우를 등에 업고 시세 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자 합병으로 조금 이제 고점 상단으로 가서 물론 셀트린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수급이 떨어지는 분위기 있어. 그리고 다시 이제 HLB가 한번 나왔죠. 신약죠. 리버세라님. 그러면 이 안에서 시세 분출된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HLB 같은 종목들은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종목을 27,000, 28,000원대부터 안내를 드렸고, 그게 딱 3개월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5만원대 돼서 따라가겠다. 주식은 제가 오늘도 느끼는 건데, 역시나 큰 시세를 먹으려면 주력주를 형성하고 선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시나 내 포트 안에 물론 매매도 가능합니다만은 스윙 중장기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확실히 시세 분출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고킨 바이오 오늘 간단하게 그 뉴스플로우 소식 그 전해드리면 얀센과 이제 바이오테크 이지오텍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얀센이 이제 넘어가서 임상 실험하게 되면 마일스톤도 수령하고 할 텐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시세 분출은 나왔다는 거고 결국은 따라가는 매매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레고킨 바이오 같은 경우는 5일선 갭 메꾸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추경 매수로 따라 붙겠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매매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 자체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우호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후발주자 찾기를 나서야 되는데 후발주자를 찾을 때 낙폭 과대에서 그냥 너 나올 거 없이 찾을 것이냐 후발 주자를 찾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뭐 쇼케이스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후발 주자를 찾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ABL 바이오 같은 거였죠. 그래서 오늘 또 시세 분출이 되고 있고 역시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관심 순위를 둘 때 이제 눌림목 접근을 할지 가져갈지 매매 이후에 차익 실현할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 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레고킨 바이오. 이 시간에 추천했던 ABL 바이오는 시세 분출이 조금 더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 역시나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하게 되면 이뮤노반테예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이제 중견제약업 중에서는 한미약품. 신약 쪽에서는 SKU 바이오판까지 유심 있게 봐보시고요. 반도체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세 분출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플러스 뭐 2차전지 등등 반도체 등등 이렇게 양도마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수급 자체가 조금 이동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조금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방산업의 단기 요인들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반도체가 우위이기 때문에 단지 전반적인 반등세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 무조건 패착이에요. 전반적인 반등세 위에 이제 선별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 있지만 내년 2024년 시장은 AI 반도체의 확장의 시기다. 올해는 개화의 시기다. 그러면 2024년으로 봐야 되는데 2024년에 주도력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각각 다르겠죠. 시청자분들 의견도 다를 거고 리스펙트하고 다른 전문가들 의견들도 리스펙트 해야 되겠지만 뭐 EUV 보시는 분, 온디바이스 AI 보시는 분, CXL 보시는 분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장의 주도는 DSP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도 역시나 대장 주격은 AD 테크놀로지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림목 이후에 접근을 할 때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안내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속도적으로 갈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접근 포인트를 먼저 잡은 다음에 내가 종목 선정을 해야지, 나는 안정감 추구하겠어 하면서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CXL로 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오늘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지금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인 종목도 오늘 시세 분출이 됐는데 오늘 타점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안정감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시세 분출을 먹기 위해서 여기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속도를 가미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으로 갈 건지 속도로 갈 건지 먼저 정한 다음에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안정감 쪽으로 가게 되면 EUV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동진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안정감 쪽으로 갈 거면 EUV 쪽으로 가시고, 속도 쪽으로 가미를 시키실 거면 굳이 나는 매매 기법의 고수다, 나의 완벽한 철학이 있다, 그러면 CXL이나 온디바이스 AI로 가시면 된다. 오늘 시세 분출은 역시나 DSP가 지금 시세 분출이 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10% 넘어갔고 지금 9.7%대. TSMC 쪽인 에이징랜드도 오늘 시세 분출이 괜찮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예요. 11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오늘 저는 가온칩스도 괜찮은데 솔직히 가온칩스의 팹리스 기업들 고객님들에 가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국내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이후에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낙폭과대 소외주 공략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재생은 안 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필승으로 가는데 더디죠. 근데 내가 낙폭과대 먹고 싶어서 좀 접근을 했어. 이제 잘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돌리고 싶어. 태양광 돌았고 풍력 돌았어요. 지금 다음 타자가 이제 원전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수소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결국은 이 4개 섹터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인데 결국 미국의 이제 세액 공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수소를 보니까 킬로그램당 0.6불에서 3불까지 10년간 세액 공제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뉴스플로우 모멘텀들이 커플링으로 국내 종목에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장기 성장성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기업들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수소를 하고 있어요. 국가 전략 차원입니다. 수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배우에 산다 시간에도 모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거라면 수소는 다른 에너지원이다. 아직. 그런데 장기 성장성은 문제가 없지만 이 성장주 tum바구니가 굉장히 좁습니다. 2차 전지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너무나 성장주 tum바구니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관해서는 낙폭과대 전망으로 보시면 되고요. 낙폭과대에서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소가 왔으니까 오늘 수소 보시게 되면 뭐 상하프로탱크라든지 지금 단기 반등세 오늘 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6.5니까 여기 소외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오늘 시세 분출이 괜찮았겠죠. 신재생이 소외인데 좀 사이드로 돌았구나. 단기 반등 한번 먹어보겠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기 반등 먹었으니까 치고 빠질지 갖고 갈지 결정하셔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는 진짜로 장기 투자가 아니고서는 장기 투자로 가면 필승 전략이라고 보는데 매매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 다음 타자가 이제 일진파워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바닥이거든요. 지금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것 같은데 강렬하게 지금 신재생 아내파트에서 원전으로 다음 수급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대당 주격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시면 될 것 같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투심은 좋지만 기준을 세워서 후발주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반도체는 안정감과 속도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먼저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의 경우에는 일단 짧게 이 수소 쪽으로 좀 먼저 시세가 좀 돌았는데 단기적인 반등 이용하든지 혹은 이 장기적인 투자는 좀 더 많이 길게 보셔야 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재생 쪽에서는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순환배가 돌아가면서 저희가 좀 짧게 계속 수익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 했을 때 이제 그만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성장성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파트들이 소외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시장의 주도력이 형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늘 탈탄소라는 대명자 아래 친환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갈래를 보게 되니까 먼저 2차 전지 전기차가 가장 큰 이제 테두리를 형성했고, 나머지 쪽이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인데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2차 전지가 오늘 좀 쉽니다만은 신재생에 그렇게 주도력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그래서 저는 짧게 매매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 최근에 수급을 보고 어떤 국가 전략들을 보게 되면 수급세는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액공제라든지. 저는 근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태양광 풍력은 돌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솔루션 차트를 보더라도 위에가 상단이 4만 원 오니까 좀 더뎌져요. 그러니까 신재생 안에 자체 내에서 일정 부분 돈이 있으면 태양광 돌렸구나.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돌려보자. 풍력 돌렸구나. CS 윈드 차트 모습인데 지금 66,000원, 5,000원 오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돌파 매수를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원전으로 돌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어떤 포토나 섹터에 대해서 나는 여기를 5%로 공략하겠어, 10%로 공략하겠어. 비중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수소가 먼저 갔어요. 그러면 수소도 이제 낙폭과대나 어떤 기술적인 관점, 거래량 등등을 다 파악하고 나서 사실 효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낙폭과대 다 먹고 거래량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면 사실은 다음 타자 원전을 보는 게 좋고 원전까지도 이제 에너빌리티 이후에 일젠파워라든지 한전 KPX라든지 단기 반등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눌림목 종목으로 매매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여기 안에서는 특히 제약바이오까지 주력주를 설정해 놓으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반도체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계속 매매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력주를 하이닉스로 박아놓고 나머지를 매매를 돌리든 CLX로 박아놓고 나머지를 매매를 돌리든 뭐든 자유고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는 주력주를 DSP로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를 돌리겠다. 제약바이오는 주력주로 설정할 것들이 이제 시세가 터져서 나와요. ADC라든지 HLB라든지 레고캠, 알테오젠 시세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력주를 다르게 선정해야죠. 그리고 매매를 돌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안에서 주력주를 설정할 것이냐?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력주를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설정하고 나머지 신재생 파트 안에서 매매를 돌려버리겠어. 이러면 시장에 소외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단기 반등에 따른 낙폭과대만 먹고 다른 데로 선회해라.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들어봤는데요. 중간에도 전문가님이 잠깐 2차 전지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2차 전지 파트는 신재생과 완전 다르게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네, 다른 전략이죠. 네, 올해는 제가 소재 파트는 매매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2차 전지의 기본 접근 포인트가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짧게 한 게 3, 4개월, 4, 5개월 장비였던 것 같고요. 이제 소재 파트를 좀 봐야 될 때가 됐는데 사실은 요 며칠 주말 사이에 좀 시끄러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싶진 않고 뭐 시끄러운 소식이 있었다고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친환경 파트에서 가장 큰 섹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환경 파트의 섹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외 변수와 매크로 변수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지역적이건 아니면 중추적인 것이건 내가 그 매크로 변수 안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종목이 내가 주력주를 2차 전지 안에 설정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시면 설정하시면 되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포스코홀딩스다. 나는 포스코홀딩스가 시장에 대외 변수가 있어도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포스코홀딩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배터리 셀이 가장 낫지 않느냐? 너무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느냐? 지금 삼성의 SDI에 관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단지 지금 주도력이 뭔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스 이런 쪽들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인데 저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포스코홀딩스 수직계열 쪽에서는 그 다음에 셀 업체에서는 SDI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도를 가미시킬 거면 올해 수주 잔고를 많이 받아놨던 부분이 2차 전지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나머지 파트들은 뭐 매매를 과대 낙폭에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타 소재 쪽에서 역시나 캡 어셈블리 신흥 SC 같은 경우는 뉴스 플로트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좀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대 낙폭 쪽에서 노릴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주력주로 선정해서 갈 거는 결국은 양극재 수직계열화 배터리 셀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대외 변수가 불어왔을 때도 내가 걱정 없이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런 파트는 저는 삼성 SDI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요. 사실 전문가님이 지난 20일에 ABL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추천을 주셨는데 오늘 너무 아쉽게 50원 딱 목표가에서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좀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유연성이 좀 필요해요. 예전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24,500원 주셨는데 24,450원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돌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호가창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체결 강도라든지 호가창의 내용이라든지 뉴스플로우를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나 체결 강도를 봤을 때는 24,500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뷰를 제시 않도록 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했을 때 무엇은 마찬가지예요. 시세 분출이 됐으면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겠나. 저는 차익 실현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최근 5장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가 돌파하고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추천주는 KH바텍 준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폴더블 쪽이네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매매 관점이나 내년 수익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우선 낙폭과대로 좀 보고 있고 KH바텍은 잘 알려진 힌지 종목입니다. 폴더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사업 플러스 티타늄 케이스 사업이 좀 내년에 본격화될 거고 우선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뭐 경기 침체였던 지금 그 상세 효과는 좀 봐야 되겠어요. 시차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나오니까 쉽게 말씀드려 삼성전자로 말씀드리면 더 강력한 지금 뭐 시리 내지는 빅스비가 출연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선호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좀 시장 회복이 될 것이다.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뭐 IT 가전 수요 회복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나서 상승 동력인 것 같은데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먹을 구간이 있지 않느냐. 본격적인 추세는 이제 17,0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추세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낙폭 과대만 먹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400원 설정하고요. 좀 유연성 발휘해서 자기의 계획과 철학에 맞게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니까 손절가는 제시하겠습니다. 13,3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일단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낙폭과대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3,300원으로 제시됐으니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페셜 원 시간에서 종목까지 전략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